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닉네임 안나님과 함께 좀 그 공부하는 대표적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통 공부하는 방법이 책을 읽는 방법이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맞죠?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 이 공부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데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을 막연히 하잖아요.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를 갖다 하는데,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맞아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우리 안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저는 그걸 순차 진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소설을 읽게 하는 거죠. 그냥 쭉 읽어보는 겁니다. 공부할 때 이 방법이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뭐냐면요. 어느 게 중요한지 줄 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줄을 칠 때는 뭐 구태여 딴 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을 복습할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공부란 사실은 복습할 걸 선택해서 복습하는 것, 이게 제 이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복습학 항목을 선택할 때에는 구태여 다른 방법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읽으면서 이거 외워야 되겠다. 물론 이것만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고 중간에 멈춰서 복습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초에 어느 게 중요한지를 체크할 때 필요한 그 순간에는 이 순차 진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정말 여러 번 받고 어려운 걸 갖다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 책을 제대로 다 내 걸로 만들었나? 확인을 하고 싶을 때도 이 순차 진도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으면서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남은 게 없나? 그걸 한번 쭉 확인할 때 그럴 때에만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네. 네. 과목에 따라서 순차 진도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다. 근데 아, 새롭게 무슨 이론이 그 잡지에 실린다든가,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고 기본 이론이 충실할 때 새로 나온 잡지를 구독해서 볼 때는 막 빠져들잖아요. 그쵸. 예, 뭐 그 정도? 그럴 때 빼놓고는 쓸 일이 없다.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저는 한 퍼센트가 이거 한 1%에서 5% 정도 사용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순 복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안나님도 또 아이들 가르치시니까 네. 한번 참조 삼아 들어주세요. 네. 이거는 어느 때 쓰이느냐면요. 수학 최초 진도 나갈 때,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 진도 나갈 때, 또 단어가 최초로 정리가 될 때, 어려운 단어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학은요, 그냥 공식만 사실 외우다 보면 기초 문제는 거의 풀려요.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최근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아무리 이 기초 공식을 외우더라도 바로 그 기초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더라고요. 그걸 다시 풀게 해야만 그때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최초로 진도 나갈 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번을 풀고 2번을 풀었어요. 그러면 1번을 복습해. 3번을 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을 복습해. 4번을 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3, 2, 2를 복습해. 이런 식으로 대략 한 5개 정도를 저는 표준으로 생각합니다. 5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한 5번씩 풀면서 진도를 나가게 되죠. 네. 근데 바로 한 문제를 풀었다고 그래서
이것도 복습하고 이것도 복습하고 이것도 복습하고 이거는 효과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죠? 여기는 동의하시지 않나요? 네. 같은 문제를 바로바로 다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간단한 문제일수록. 그래서 그 다음 거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수학에서 최초 진도 나갈 때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 1번, 2번, 3번, 4번 단어를 갖다 계속 나가는데 5번 단어를 나가면 5, 4, 3, 2, 1 이렇게 반복하고 6번을 나가면 5, 4, 3, 2까지 반복하고 이것도 5개 정도를 좀 표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단어를 정리하면서 나갈 때에는 이 역순 복습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진도 나갈 때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요. 계속 줄만 쳐. 모르는 거. 근데 그 줄 치면서 외워지는 거 무시 못 해요. 근데 계속 줄만 치면은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줄을 갖다 치다가 적당하게 멈춰서 앞에 페이지, 그 앞에 페이지 이렇게 복습할 때 암기 과목에도 쓸 수 있겠다. 암기 과목, 일반 암기 과목에서도 예를 들어서 5페이지, 한 페이지당 보통 한 20개 정도까지 잡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는 거는 아이고 이런 너무 싫다. 나중에 이 부분 저기 편집해야 되겠다. 그죠? 네. 네. 여튼간에 너무 싫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쓸 때는 괜찮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암기 과목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복습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복습. 순환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 역순 복습은 이해하셨죠? 네. 역순 복습을 이거 아이들 가르칠 때 가르쳐 주세요. 최초로 나갈 때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복습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를 복습할 때 편리해요. 단어장이 이미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는 편리합니다. 저는 보통 단어를 복습할 때는 10개에서 20개를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잖아요. 아시겠지만 10단어는 솔직히 좀 웬만큼 잘하는 애한테는 너무 작고 또 가령 50단어, 40단어 뭐 이렇게 나가면 또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외우기. 20단어 정도가 가장 좋은데 잘하는 애들은 30단어까지 부담 없이 외우더라고요. 보통 20단어를 제 추천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입니다. 저도 20단어 정도씩 외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2x2를 제가 가장 많이 권장해요. 2x2라는 게 뭐냐면 1번 2번, 2번 2번 쭉 나가서 20번 2번 읽고요. 다시 1번 2번, 2번 2번, 20번까지 2번씩 또 나가고 이 정도 해서 진도 나가는 게 2x2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장 좋은데 여튼 예를 들어서 단어를 20개를 2x2로 진도 나가는 것, 즉 2번씩 전체를 2번 반복하는 것, 이 정도가 되게 좋거든요. 이걸 저는 순환 복습이라고 부릅니다. 암기 과목 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잠깐 써놨지만 보통 한 페이지당 모르는 게 대략 20개까지 나온다고 치고 한 페이지 혹은 어떤 페이지는 모르는 게 진짜 한두 개밖에 안 나왔을 때에는 그 다음이나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합쳐서 대략 20개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반복하는 거. 이걸 갖다가 저는 순환 복습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최근에 새로운 재발견을 했다고 그럴까? 이제 제가 이제 명색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되게 키가 큰 친구였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나왔으니까 아마 어디선가 한 자리 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친구가 꼭 이렇게 그 종이를 갖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길이는 잘 기억 안 나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줄은 보이는데 밑에 줄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면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는 버릇을 가진 친구를 제가 도서관에서 같은 층에서 많이 썼어요.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데 뭐 3층인가 4층인가 했었는데 꼭 이 친구는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어요. 그때는 그 친구가 우연히 기억이 난 데다가 제가 뭐가 고민이었냐면 그 외국어
저는 정말 외국어에 소질이 없거든요. 그나마 수학과학은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소질은 별로 없어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외국어는 좋아는 하는데 너무 늘질 않아요. 특히 그 듣고 말하는 게 참 늘질 않아요. 아시겠지만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외국어까지 듣고 말하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제 약점이었는데 제가 평생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던 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굳이 외국에 비싼 돈 들여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노력만으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없나. 근데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은 없나.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 하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종착역이 이 계단식 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어에서 제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스토리가 있는 문장들의 집합, 즉 이야기를 그 나라 말로 외워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됐어요. 그러기 전에는 말하고 듣기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짤막짤막하게 문장 외우는 건 거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스토리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언어로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돼요. 정말 수도 없이 실험했고 가장 오래 실험한 게 이거예요. 진짜 꼬박 30년 중에서 제일 꾸준하게 연구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화책 한 권은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씩 이렇게 적당히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외우는 게 제일 좋다는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번 문장을 외웠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외워. 그 다음에 다시 1번 문장을 다시 외워. 그 다음에 2번 문장. 3번 문장을 외울 때는 1번, 2번, 3번까지 외워. 4번 문장을 외울 때는 1번, 2번, 3번, 4번까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가령 보통 저는 한 20개 정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20개 문장을 외울 때까지 1번은 정말 몇백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스토리가 완전히 그 나라 언어로 완벽하게 외워질 때까지 참으면서 꾸준하게 내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앞에 쪽 번호일수록 복습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 형태가 그래서 제가 계단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좋아요. 아시겠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한두 번 풀어봐서 자기게 되질 않아요. 네. 응용은 턱도 없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특히 요즘 수능은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그 어려운 수능 문제들을 갖다가 다 자기 걸 만드는 건 너무너무 힘든 데다가 어떤 문제는 심지어 한두 번, 두세 번, 심지어 10대 번을 봐도 자기 게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리면서 조금씩 나가서 수학 문제를 갖다가 계단식 진도로 나가야만 자기 게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해하는 건 안 돼요. 써갖고 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방식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써가지고 하는 거는. 저 보통 써서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옛날에 제가 과외 선생 하다가 그 한 할머니한테 쫓겨난 적이 있어요.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제가 수학 문제도 복습할 때는 구태여 다 쓸 필요 없이 눈으로만 복습했다고 했더니 당신이 정말 서울대 나온 거 맞느냐? 그 할머니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경성제대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도 한참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께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다시는 내 손자 옆에 얼씬도 거리지 말라면서 잘못된 그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여튼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하나 이해해가면서 마치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단식 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결론이고 어려운 수학 문제나 외국어 문장을 암기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 뭐 추가하거나 빼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서 핸드폰 소리도 울리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죄송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